월요일 아침에 카트만두에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진 데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렸겠죠. 그래서 훔라 쪽에, 무구 훔라 쪽에 눈이 내렸는데 지방공항에 항공기가 2대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4일이네요. 벌써 새해가 4일이 지났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2가지 해드리고요.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요. 2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4일 월요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403명 나왔습니다. 되게 적게 나왔죠. 그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2,262명, 그리고 하루 확진율은 9.15%였습니다. 총 확진자 403명 중에서 카트만두 벨리가 차지하는 수는 185명이었습니다. 185명이었고요. 그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카트만두가 12만 2,041명이 됐고요. 네팔 전체 확진자의 45.9%가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온 확진자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요. 랄리푸르가 21명, 박타푸르가 24명, 이래서 185명입니다. 활성 사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활성 사례 카트만두 벨리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많죠. 2,521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316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134명입니다. 2,500명대, 300명대, 100명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래서 지금 카트만두 벨리 활성사례 총원은 2,971명, 전날보다 51명이 줄었습니다. 51명이 줄었는데 지금 전체 네팔 전체 활성 환자의 56.17% 카트만두 벨리에 있고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전날보다 8명이 줄었네요. 8명이 줄으면서 237명 됐습니다. 237명 됐고, 500명 이상 활성화 갖고 있는 데는 역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500명이 넘죠. 500명 이상 디스트릭트는 카트만두 하나밖에 없고, 이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는 다시 또 3개로 늘었습니다. 왔다 갔다 자꾸 변하죠. 1프라빈스에 솔루쿤부하고 순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3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꺼널리 프로빈스의 무구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솔루쿤부, 순서리, 무구 이렇게 3개의 디스트릭트는 활성화 사례, 코비드 환자가 1명도 없는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7명 나왔습니다. 7명 나오면서 1,885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71%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 전날보다 198명이 줄었네요. 198명이 줄으면서 5,289명이 됐습니다. 5,289명 중에서 집에서 있는 사람이 1,774명이고요.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3,515명입니다. 호텔에 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십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다른 병 또 옮을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호텔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불러갖고 호텔에서 치료받습니다. 아무튼 이 3,515명 시설 치료를 받고 있는 3,515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ICU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날에 비해서 10명이 늘었네요. 10명이 늘으면서 209명이 됐고요. 산소호흡기는 전날에 비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1명이 줄어서 34명 이렇습니다. 완치자는 하루 동안 594명이 나왔습니다. 594명. 그러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5만 5,088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7.26%, 97% 넘어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팔 보건인구부에서 서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네팔이 회복률이 제일 높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웃음도 안 나와요. 테스트를 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서아시아 연합국가 중에서 가장 회복률이 높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역소는 전날에 비해서 25명이 빠졌네요. 25명이 빠지면서 34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4,401건 했습니다. 네, 4,000건, 5,000건, 6,000건. 이렇게 하니 당연히 회복률은 올라가죠. 아무튼 지금 네팔은 회복률이 서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 누적 지금 현재 그래서 195만 2,903건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2020년 마감하면서 관광객들이 몇 명 들어왔나 체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묶어봤더니 유의미한 좀 변화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존, 소생, 그리고 번영입니다. 글로벌 유행병은 2020년 네팔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그 영향은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관광객 도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기존의 관광 모델을 재창조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제 관광 산업들은 2030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의 관광 기업가들과 기획자들은 향후 2, 3년 동안 계획하고 도약을 하여야 합니다. 네팔이 취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등반, 하이킹, 야생동물, 문화관광의 혜택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네팔의 새로운 관광 모델은 고수익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최대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업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자립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관광은 사회 경제적 복지 향상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에서 방문자 지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모델은 방문자가 네팔 패키지에 지출하는 대부분의 돈을 유럽 및 기타 원천 국가의 관광 도매 업체 또는 카트만두의 중개업체 중개인에게 갔었습니다. 네팔의 관광은 지금까지 시골 지역으로 가는 부스러기 돈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트레킹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광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현지가 상승하여 기본 품목들도 현지인들에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팔 관광은 2019년에 7억 달러를 순이익하며 국가 GDP 8%에 해당하였습니다. 관광산업, 트레킹 및 등산에 직접 고용된 네팔 사람만 100만 명이 넘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의 관광산업이 코로나 시즌 동안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2020년에는 23만 명의 관광객만이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5년 네팔 대지진 시기보다 적습니다. 코비드-19 위기는 네팔의 관광산업을 재고하고 올바르게 설정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교훈은 전염병 이후의 여행자들이 치유와 활력을 찾아 깨끗하고 고요한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면서 네팔의 자연에 다시 집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망대 대신 편안한 홈스테이를 짓고 구체적인 계단을 세우는 대신 산책로를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유지하며 도착 비자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최저 가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를 원합니다. 네팔은 여전히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네팔 대지진 이후에 폭발적인 여행자의 성장을 본받아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네팔 대지진 때 관광객들이 뚝 떨어졌다가 그 후에 막 70만 명, 8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죠. 원래는 2020 비지트 네팔 행사를 하려고 1월 달부터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좌절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200만 명을 예상했었습니다. 2020년에 200만 명을
네팔에 도착하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0만 명 밖에 못 왔죠. 계획보다 10분의 1 딱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실질적인 관광객이 쓰는 돈을 지역 경제에 환원시키자. 이게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벌자. 이런 얘기가 가장 중심적이고요. 카트만두 뭐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출발 국가의 뭐 관광업체 뭐 이런 데 돈 쓰는 것보다는 네팔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뉴스 어두에 말씀드렸던 무구, 훔나, 눈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훔나와 무구 여러 곳에서 일요일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약 0.5피트의 눈이 훔나 지구본부인 시미곶을 덮었습니다. 강설로 인한 극심한 추위로 이 지역의 일상생활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농부들은 강설로 인해 밀과 보리와 같은 다양한 겨울 작물들이 더 나은 소출이 나올 것이라며 행복해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약 9개월 동안 문을 닫은 뒤 지난달 재개장한 학교도 폭설로 인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월요일 타라 에어라인에 속한 2대의 항공기가 훔나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무구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인 라라 호수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린 라라 국립공원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네, 지방공항에 눈이 참 예쁘게 내렸죠. 저는 이제 예쁘다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2대가 거기에 도착을 했다가 눈이 내려가지고 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활주로가 일단 뭐 눈이 다 덮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공항이라는 게 뭐 담도 없고요. 그냥 그 들판에 활주로 하나 있고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산 보이고 집 보이고 다 그렇죠. 네팔 시골 고향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구 요 훔나 이쪽이 겨울이 되면 영하로 유일하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사실은 다른 데는 영하로 잘 안 떨어집니다. 물론 뭐 높은 산은 영하로 떨어지겠지만은 요 무구 훔나 지역은 그냥 지역이 다 높아요. 다 높기 때문에 항상 카트만두에 비가 오면 그쪽에서는 항상 눈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에도 한번 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공항에 눈 내린 이 비행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눈 내린 공항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TV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네팔 뉴스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두시면 자TV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